이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기에 또 계략을 또 짜는 거예요. 이제 죽이기는 되게 쉬워요.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게 실록의 기록하고 야사의 기록이 좀 달라. 자, 이게 세조가 드디어 이제 단종을 자력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단종을 유배 보내는데 성공했죠. 근데 유배만 보내면 안 되겠죠. 이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이는데도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단종을 죽일 것인가. 또 여기에 또 계략을 또 짜는 거예요. 이 단종은 유배는 보냈으니까 이제 죽이기는 되게 쉬워요. 이제 뭔가 죄 하나만 뒤집어 씌우면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죄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종이 이거 실록에는 보면은 자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자살했는가? 뭐 이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종을 이 영월로 이제 유배를 보냈는데 영월에 가면 어디에 유배를 보냈냐면 그 영월 이 청룡포라는 곳에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이 청룡포라는 곳에 이렇게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가면 이 청룡포가 무슨 포구가 아니고 앞에 이렇게 작은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높은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요 강을 이렇게 건너야지 여기가 유배지. 여기가 청룡포인데 말하자면 이게 빠져나가려면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굉장히 이게 영월에 있는 오지인데 여기에 가둬놓은 거죠. 근데 세종이 이제 세조가 거기에 딱 가둬놓고 이 단종을 어떻게 죽일까 했는데 그 무렵에 순흥의 부사 이보험이라는 인물이 하나의 장계 보고서를 올려요. 이 보면 단종이 영월의 청룡포에 유배된 지 1년쯤 되던 때에 1457년 7월 3일 이보험이 이 순흥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금성대군이라고 아까 보면은 저기 이 세조의 동생 중에 단종을 위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단종이 세조 상황으로 있을 때 이게 금성대군하고 서로 교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성대군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활쏘기를 했는데 그걸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유배가 돼요. 그 유배가 된 곳이 바로 이 순흥이죠. 유배된 금성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 하는 장계를 올려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세조는 일단 대사원 김순과 예빈시 판사 김수를 보내서 이보험을 불러다가 국문을 하게 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보험과 함께 역모 사실을 알려온 순흥의 아전 정중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정중제도 함께 국문을 하죠. 그래서 경상북도 순흥부까지 내려가가지고 김순이 내려가는데 김순이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뭐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김수를 갖다 거기에 내려보내놓고 얘들을 갖다가 아예 거기서 국문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보험하고 이제 정중제 이런 애들은 이제 의건부로 또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국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쇼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은 이게 국문하는 척 하는 거죠. 이게 역모를 고변하고. 그래서 이보험하고 정중조를 을건부로 데려와 국문한 결과 금성대군이 순흥에 안치된 후로 줄곧 군사를 일으켜 단종의 보기를 꾀하려고 했다고 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보험이 이제 동조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건부에서 너가 동조하지 않았냐 처음에 뭐 이렇게 해서 강하게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보험은 금성대군이 자신을 위협하여서 여러 고을에서 군사를 일으키려 했고 그 일에 동조한 자들의 이름을 막 댑니다. 그래서 난 동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조한 사람 실제로 이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노, 아니면은 또는 성녀, 아니면은 또는 향리, 아니면은 하급 군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무슨 뭐 역모를 하겠어요, 그죠? 뭐 관노나 하급 군사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갖다 댄 거지. 그들 가지고 뭐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이보험 네가 이제 그런 어떤 동조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의건부에서 이보험도 같이 끌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보험은 끝까지 아니다 뭐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발했던 그 여기 아전 정중제하고 아까 막 했던 관노라든지 이런 사람 한 16명이 죽어요.
예. 얘는 집단에는 한 건 했다고 생각하고 고발했는데 오히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보험은 죽진 않아요. 이보험은 이제 장 100대에 삼천리 유행에 처해지고 그걸로 끝나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 말하자면 이 역모가 있다 고변을 했는데 상을 못 줄 망정 이렇게 된 거죠. 실록은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법도 제대로 모르는 소민들이었다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이게 금성대군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애들하고 무슨 역모를 도모하겠냐. 예, 그 중에는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보험도 결국은 이렇게 이용만 해먹고 결국은 죽이게 돼요. 나중에 건보도사를 보내가지고 유배중에 죽여버리죠. 말하자면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토사구팽한 거예요. 이보험은 토사구팽만 당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순흥야사에는 처음엔 이보험이 금성대군이 반역 사실을 고변한 공으로 죄를 면했다가 금성대군이 돌린 경문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처리되어 처형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다른 야사에는 당시 금성대군이 군대를 일으키려는 경문을 만들었는데 순흥의 간노가 벽 속에 숨어서 엿듣고 있다가 금성대군의 시녀를 꼬드겨 경문을 훔쳐 도성에 가서 알리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풍기의 행감이 그 소리를 듣고 말을 타고 달려가 간노로부터 경문을 빼앗아 도성에 가서 고변했다고 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실록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듯 금성대군이 순흥의 유배지에서 반란을 깨하였다는 사건이 알려지자 종친부의 가장 어른인 양녕대군하고 대신들이 나서서 금성대군은 물론이고 영월에 유배되어 있는 단종과 그리고 이미 유배되어 있는 이게 단종을 옹호하던 이런 그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같은 이런 종친들도 다 죽여야 된다. 그걸 이제 양녕대군이 주장을 하게 돼요. 이때까지 양녕대군이 살아 있었으니까. 이후 이제 결국 단종하고 금성대군이 죽게 되는데, 이 단종이 이제 말하자면 이보험이 이 금성대군이 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걸 고변을 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단종을 이제 죽일 구실을 만든 거예요. 예. 가만히 보면 단종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사륙신 사건 때도 사실은 아무 관련도 없고, 그런데 전부 다가 보면 뭡니까? 단종을 내치거나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죠. 예. 나머지는 다 희생양이에요. 금성대군도 희생양이고. 예, 그래서 단종한테 결국은 단종을 죽이게 되는데, 이 단종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게 실록의 기록하고 야사의 기록이 좀 달라요. 그 실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록은 그해 10월 21일에 단종의 장인 송현수를 교수형에 찾아 노상군이 스스로 목매어서 조란이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매서 죽었다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병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때 이제 병자년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죠. 이 병자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보면 건보도사 왕방년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려 있으니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발을 굴렀다. 도사가 한원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익성감과 권룡풀을 갖추고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다. 그러나 도사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때 단종의 심부름을 하던 통인 하나가, 통인은 심부름꾼이죠.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노산은 단종이죠. 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노산이 앉은 뒤에 있던 창구멍으로 목을 메어서 그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단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단종이 나이가 17살이었는데 통인은 미처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홉구멍에서 피가 흘려 적사했다. 시녀와 종인들이 다투어 고을 동강에 몸을 던져 죽어서 뜬 시체가 강에 가득했다. 영월 동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날에 내우가 크게 내려 지척에서도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고 강렬한 바람이 나무를 뽑고 검은 안개가 공중에 가득 차서 밤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다. 약간 소설적이죠. 말하자면 단종이 죽고 이러니까는 하늘도 진노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단종이 자살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성잡설이라는 이 야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노산이 해를 당하자 명하여 강물에 던졌는데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옥같이 가는 10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 아전의 이름은 잊었으나 그 아전이 집에 노모를 위하여 만들어뒀던 칠을 한 관이 있어서 가만히 육철을 거둬 염하여서 장사 지냈는데 얼마 안 돼요. 소롱 현덕왕후의 변이 있어
현덕왕후 무덤을 갖다가 저기 파헤쳐 가지고 저기 강가에 이렇게 다시 옮겨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현덕왕후 능의 변인데 또 파서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였다. 아전이 차마 파지 못하고 거지 파는 것 같이 하고 도로 묻었다. 이게 이제 단종의 장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남야언이라는 그 야사에는 보면 단종을 묻어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호장, 그러니까 이 호장이라는 건 마을 지금 현재 이장 같은 사람이죠. 엄홍도가 옷거리에 왕래하며 통곡하면서 관을 갖춰 이튿날에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 북쪽 오리되는 동월지에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 지냈다. 이때 흥도의 혈족들이 화가 있을까 두려워서 다투어 말림에 홍도가 말하기를 옳은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생각하는 바다 하였다. 그래서 여기 영남야언에서는 엄홍도라는 사람이 단종을 관을 마련해서 묻어줬다 이런 말이죠. 예. 그 당시 야사들이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긴 것으로 봐서 당대의 백성들이 수양 즉 세조의 저기를 찬탈로 봤다는 거예요. 왕위를 찬탈한 걸로 보고 또 수양이 김정서와 항보인 같은 걸 죽인 행위를 반역으로 보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야사의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숙종대인 1698년에 단종을 복위하여서 영월에 있던 그의 무덤을 장릉으로 추존하여서 지금 현재 장릉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단종의 죽음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실록에는 자살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게 대개는 야사에서는 그 사약을내려 죽이거나 아니면 목을 졸라서 죽이거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살한 게 아니고 타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 내용적으로 볼 때 타살이 아마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종은 결코 스스로 자살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